안녕하세요. 이종훈의 창업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또 5월이 됐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일단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좀 해드리고 이제 그 상담했었던 내용을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투자자와 결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돈만 보고서 투자를 받아오군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의 소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단순히 그 자금만을 생각하고서 이렇게 투자를 받으시면 안 되고, 그 투자하는 투자처의 여러 가지 역량들을 함께 고려하셔서 선택하셔야 된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목적이 뭐냐. 물론 뭐 캐피탈 게인이겠죠. 뭐 돈을 버는다는 게 목적이긴 한데, 그래도 그들이 이제 돈을 버는 방식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짧게 보는 건지 길게 보는 건지, M&A나 뭐 IPO 뭐 어디까지를 바라보고서 투자를 하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회사의 경영진, 오너, 뭐 코어 멤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투자자들의 생각이 좀 다르면 언젠가는 좀 문제가 되겠죠. 물론 뭐 내부적으로 경영진 내부에서도 뭐 트러블이 있으면 회사가 휘청휘청 하는데, 하물며 투자자가 투자하고 나서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맞지 않으면 살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결혼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 즉 그 상대방을 좀 만나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만나는 건 뭐 우리가 뭐 미팅을 하든 소개팅을 하든 뭐 선을 보든 뭐 매칭 플랫폼을 이용을 하든 뭐 어쨌든 누군가 상대방을 만나야 되잖아요. 일단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을 특정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5명 정도를 생각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투자할 때는 5명 정도를 양다리가 아니라 5다리를 하셔야 됩니다. 5다리 정도를 꾸준히 하셔서 이 중에서 이제 누군가가 나하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어쨌든 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왜 많으면 안 되냐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업무가 이 투자를 받으려고 다니는 게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는 게 주 업무니까 사업에 많은 힘을 쏟고, 그 다음에 일부분 투자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투자 파트너들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한 5개 정도면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서 관계를 가져가서 이렇게 투자까지 끌고 가는 게 좋다. 물론 뭐 중간에 이렇게 뭐 하나를 바꾼다, 뭐 그런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얘를 버리고 다른 애를 하나 데리고 온다 해서 뭐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왜 5개면 충분하냐면, 뭐 팁스 운영사가 한 5, 60개 정도 되죠. 이 5개 정도면은 뭐 거의 다 이 팁스 운영사들은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제 정보 교육은 어느 정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뭐 10군데 뭐 이렇게 이상 막 이렇게 만날 필요는 없고, 한 5군데가 저는 적당할 거라고 봐요. 자,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고 그러면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연애 과정이 필요하죠. 이 연애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뭐 그냥 조선시대나 뭐 우리 할아버지 세대처럼 뭐 이렇게 딱 3번 보고 선보고 결혼, 그럼 뭐가 나와요? 이혼 되는 거죠. 물론 뭐 연애를 해도 요즘 뭐 이혼을 많이 하니까 뭐 꼭 선봤다고 이혼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연애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 이혼할 확률도 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투자자와 식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업이 이제 가장이고, 투자자가 신부가 되겠죠. 신부는
뭐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5명일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 투자에 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여러 투자자들을 함께 데려갈 수가 있어요. 투자 세계에선 일부 다처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한 투자 회사가 여러분들이 쭉 성장할 때까지 계속 투자를 못 해주기 때문에 앞에 투자자가 들어오고 나서 자연스럽게 후속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자가 나오겠죠. 이제 처음에 1번 투자자가 있었으면 나중에 2번 투자자, 3번 투자자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리즈 A, B, C, D에 따라서 그 투자자들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미 투자를 받았던 분은 뭐 첫 번째 부인이겠죠. 그 두 번째 투자 받으면 두 번째 부인, 그러면 세 번째 부인.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로, 즉 투자자는 식구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식구를 들이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이 투자 대상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여러분 입장에서 투자를 하고 싶은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기술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요?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팀빌딩이 잘 돼 있는 데를 투자하고 싶어요? 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스타일일 듯이 투자자들도 투자 대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일치한 투자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 기간을 갖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가 좋은가를 생각해 보면 물어보겠죠. 어떤 배우자가 좋아요? 어떤 배우자이면 좋은가?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배우자면 좋은가? 그게 이제 나한테 제일 확실한. 투자자가 나한테 투자할 때 나랑 같이 시각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이런 스타일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투자의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경영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예의하게 해보면서, 그러니까 연애 기간이죠. 연애 기간을 가지면서 같이 고민해보는 거예요. 연애 기간이 짧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뭐 기업 입장에서 돈이 빨리 들어오니까 좋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대부분 빨리 투자 받으면 후회도 그만큼 큽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찾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기업 철학을 이해해주고 부족함에 도움이 되는 투자자죠. 그러니까 기업 철학을 이해를 못하고 일단 저 기업에다가 돈만 박자, 이런 투자자들도 많아요, 실제. 특히 팁스 같은 데는 그런 경우들이 좀 비일비재하죠. 왜냐면 이제 알박기라고 하는데, 좀 괜찮아 보이면 한 1억 원 그냥 미리 박아놔요. 그 기업이 망하든 틀리든. 왜? 나한테는 1억이 그냥 껌값이야. 그러면 좀 괜찮은데? 그러면 그냥 1억 턱 하고 박아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팁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러지만, 사실 이 기업은 그냥 알박기만 해놓은 거지 뭐 특별하게 기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신부를 결혼은 했어. 왜? 신랑한테 관심이 없어. 좋은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쵸? 뭐 집안 꼴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알박기 하는 투자자도 있다. 뭐 그게 좋으면 여러분, 나는 철학이 알박기를 원해요. 그럼 뭐 그냥 그런 투자자 만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우리 기업에 같이 결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하고 같이 뭐 토론하고 논의하고 많이 좀 네트워크도 쌓아주고 우리 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투자자를 찾으셔야죠. 얘기를 해보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종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벤처 캐피탈 이런 것들은 금액이 좀 큰 데들이잖아요. 뭐
적어도 시리즈 한 C 이후? C 이후는 VC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시리즈 A나 뭐 B 같이 뭐 몇 억 정도는 VC가 아니고 그냥 마이크로 VC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마이크로 VC, 팁스 운영사들, 그런 것들일 거고, 벤처 캐피탈들은 수십억에서 뭐 100억 단위 뭐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기업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개인들, 내 주변 인물들이 개인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원래 이제 투자자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일반인들하고 조금 구분을 해야겠다 해서 엔젤이라고 하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엔젤은 특별한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개별 엔젤이 돼야 됩니다. 6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 이제 뭐 수료증 같은 거 줄 거예요. 수료증 주면 그냥 이제 개인형 엔젤 투자자가 되는 거고, 이들이 모여 있어. 그러면 엔젤 클럽이죠. 저도 이제 이 엔젤들이, 개별 엔젤들이 모여 있는 엔젤 클럽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개별 엔젤들 중에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있는 분, 현재 1억 원 이상을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분은, 그러니까 쉽게 하면 주식을 한 1억 원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를 한 돈이 1억 원 이상이야.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 엔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엔젤이라고 하는 어떤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 1억 원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이제 전문 엔젤 취소되고, 그래서 1억 원 이상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다 그냥 개별 엔젤들의 모임일 뿐이지, 이게 회사는 아니거든요. 즉 법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냥 모임. 그러면 법적인 존재는 이 두 사람 개인들이에요. 개인들.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활동하기에 뭐가 문제냐면, 한 개의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별로 다 투자를 하면은 엔젤 클럽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엔젤 클럽은 개인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투자 회사에 개별 주주로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요. 그래서 초기에는 2010년대쯤에는 엔젤 클럽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주주가 한 20명, 30명씩 막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주 명부가 막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중에 힘이 들어요. 왜냐면 개인 주주들이 각각 대표이사들한테 이런 거죠. 엔젤 클럽이 투자를 하면은 그냥 엔젤 클럽이 하나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서 기업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개별들이 이 기업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일일이. 그러니까는 여기 대표이사는 얼마나 죽어나겠어요. 주주가 20명이야. 그럼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게 투자조합이에요. 투자조합은 뭐냐면 개인들이 모여 있는 법적인 단체라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기업과 1대1로 창구가 열려요. 이거는 법적 존재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적 존재, 클럽은 법적 존재가 아닌데 투자조합은 법적 조합이에요. 우리 농협?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 받을 때는 내가 이 개인 엔젤들을 일일이 다 상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합한테 투자를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편하죠. 왜냐면 투자조합의 그 대표하고만 얘기를 하면 모든 진행들이 좀 쉬우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쉽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창업자들이 투자조합을 좀 선호하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기 클럽에 안 하고 클럽을 만들지만 이 클럽에 그 법적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그래서 클럽이지만 투자는 조합으로 할 경우에는 주주는 한 명이다. 이 투자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장이 대표 역할을 해서 그 기업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다 책임을 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이런 엔젤 투자자들이나 전문 엔젤을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별로. 여기는 한꺼번에 모여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개인형 엔젤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형,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법인형, 뭐 AC, 그 다음에 이제 팁스, 다 이제 법인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뭐 지주회사, 우리 지주회사들, 각 대학마다 이제 지주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이 이제 회사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법적 존재잖아요, 회사는. 그러니까는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투자를 받으실 건가, 뭐 양쪽을 다 받으셔도 되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뭔가 전문화되어 있는 쪽이 이쪽이죠. 이쪽이죠. 전문.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 이게 일부 사람들은 전문성,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든가 뭐 투자사 심사역 출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비전문가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전문가가 많죠, 여기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좀 정석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여기는 법적인 존재들이니까 투자가 아주 루틴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이 부합이 되면 뭐 회사 내규를 거쳐서 뭐 투자 집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다는 거는 장단점이 있겠죠. 엔젤들은 뭐 즉흥적으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법인들은 그 즉흥적으로 투자를 못해요.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기가 일정하게 6개월 이상 거의 1년 정도 걸리고, 엔젤은 뭐 만나자마자 내일 투자할 수도 있는 게 엔젤이니까 그건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엔젤들은, 개인 엔젤들의 정체를 여러분들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조폭인지 뭐 어떻게 알아. 그쵸? 근데 법인들은 정체가 명확하니까 투자 받을 때는 아무래도 뭐 이쪽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절차가 여기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큰 자금을 받고 앞으로 더 추가적인 더 투자를 받아 성장하고 싶다면 법인형으로 가는 것이 더 좋기는 해요. 대체로. 그러니까 개인형보다 법인형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은 못해요. 왜냐면 개인에도 또 나름 이렇게 역량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투자 조합을 크게 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이 빠르니까. 그렇지만 대체로는 법인형 엔젤이 조금 낫다. 물론 여기 법인형 엔젤도 영세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A씨들은 영세한 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A씨보다는 더 팁스가 좀 더 조금 더 나은 거고, 팁스에도 또 영세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알아보시고 좀 이름이 좀 생소한데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영세한 데겠죠. 그런 데들은 이제 조금 의사결정이 빠른 대신 뭔가 조건이 까다롭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만나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연애를 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여기가 좀 낫겠구나 저기가 낫겠구나 하면서 여러분 줄여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줄여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빼면 하나를 다시 채워 넣어서 계속 5개는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계속 바뀔 수는 있어도 5개 정도는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좋다. 자, 뭐 팁스 운용사 명단 뭐 보시고 어디다 투자하는지 보시면 될 거고, 이거는 팁스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데, 뭐 만나는 거 어떻게 만날까 모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메일을 남발하고 있는데 비추예요. 저도 클럽 회장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통에서 많게는 한 10통까지도 받아요. 근데 거의 다 잘 안 읽어요. 왜 안 읽냐면 일단 그 아이템들을 다 제가 소화하기에는 제 일정이 일단 안 돼요.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고 확인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개인형들은
좀 여러분들이 초기에 이렇게 콜드메일로 접촉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비추해요. 개인형은 오히려 법인형을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법인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어떻구나라고 하는 어떤 감이 좀 잡고 나면 그 다음에 개인형 엔젤을 만나도 조금 여러분들이 사기당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사례도 있어요, 여러분. 전문 엔젤인데 어떤 A 기업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할게. 그리고 투자하는데 조건이 CB야 혹은 BW야. 채권입니다. 채권. 즉 너 갚아야 돼. 이율은 1%. 요렇게 조건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이 A 회사가 자기네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조건까지 걸었대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하고 되게 친한 대표자한테 이런 제안이 들어왔대요. 전문 엔젤이. 그래서 제가 착 뜨는 순간 개새끼, 양아치 이런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문 엔젤은 이 기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고 싶었으면 그냥 지분으로 투자하면 돼요. 지분으로. 여러분 5천만 원 투자하고 내가 뭐 3% 가져갈게요, 5% 가져갈게요, 그럼 끝. 근데 CB나 BW라는 거는 내가 너한테 투자는 할 건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투자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CB나 BW는. 그러면 처음에 투자할 때는 이게 1%의 대출이에요. 대출. 1%짜리 대출이야. 그러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 지분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이거는 A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얘가 전문 엔젤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전문 엔젤은 나 CBBW 조건으로 그러니까 전환으로 전환 사채인데 일단 사채로 주고 내가 1% 이자로 하고 언제든지 내가 이자는 1% 받되 원금은 회수할 수 있고 혹은 뭐 이 회사 너무 잘 돼? 그럼 그때 지분 가져갈 수 있어. 완전 얘한테는 꿀이죠. 다만 얘는 얘의 일을 공짜로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일을 공짜로. 얘가 뭐 홈페이지 만들어줘. 그러면 그거 공짜로 해줘야 돼. 얘는. 그러면 A 회사는 1%짜리 5천만 원에 이율 1%짜리를 쓰고 공짜 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언젠가 이거 그냥 나 투자 안 할래 철회해버리면 돈 5천만 원 돌려줘야 돼. 이런 개 같은 양아치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 특히 개인형 엔젤들에. 그러니까 법인형 엔젤들에는 내가 아직까지 이런 양아치 짓 하는 애들을 내 귀에 들어본 바는 조금 있어. 그렇지만 아주 악질은 아닌데요. 이 개인형 엔젤들은 별의별 양아치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얘기 듣는 순간 뭐 새롭지도 않겠죠. 이것도 양아치구나, 개새끼 양아치구나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처음에는 무작정 막 메일 뿌리는 거 저는 반대. 일단 직접 만나고 소개받으면 제일 좋죠. 소개받으면. 그래서 직접 만나는 거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팁스타운에서 이제 각 지역마다 팁스타운이 생기죠. 서울은 이제 저기 선릉 쪽에 있고 고벤처 포럼을 열어요. 이 고벤처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이 이렇게 투자 피칭, 모의 피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의 피칭이라고 여러분 수준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모의 피칭에도
거의 투자 받을 수 있는 수준, 거의가 아니라 투자 받아도 되는 기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냥 피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고벤처 포럼 회장님, 고영호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이상학 부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여기에 한번 모의 좀 해보고 싶은 창업자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 했더니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달을 했더니 이 수준 가지고는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냥 바로 투자 받아도 되는 기업 수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데 필요 없어요. 이 고벤처 포럼 마지막 화요일 7, 8월, 12월 빼고 여기 무조건 첫 번째 세션 4시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5시에 시작하나? 지금 시간이 헷갈리는데 이 피칭하는 때 가시면 이 심사역들이 팁스 운용사 심사역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명함 가지고 회사 소개 자료 간단하게 2-3페이지짜리 가지고 여기 가서 그냥 명함 돌려요. 찌라시 돌리듯이. 그게 제일 빨라. 딱 엄한데 헤매지 마시고. 뭐 소개받으면 제일 좋아요. 소개받으시면. 소개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소개를 못 받으면 이 고벤처 포럼에 나오시는 이 심사분들한테 직접 인사해라. 인사하고 명함 돌리고 차 한 잔만 주세요. 그러면 명함 주고 인사하고 차 한 잔 주기로 약속해서 나중에 전화했을 때는 잘 받아주시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대뜸 전화해가지고 나 누구인데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 얼마나 바쁘겠어. 왜? 명함 주고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이 사람들도 자기 찾아오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리고 회사 업무도 있고 자기도 이제 심사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굴 안 튼 사람과 얼굴 튼 사람의 차이는 되게 커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대면으로 가시라. 그리고 소개받으면 제일 베스트고. 그리고 그냥 메일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분들만 알아도 여러분 그 팁스 운영사들 다 안 되니까요, 여러분을. 자,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개인형 엔젤, 법인형 엔젤 명칭을 좀 바꿔야겠다. 자,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뭔지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구분이 잘 없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게 뭐랄까 법인형 엔젤하고 개인형 엔젤들의 시각이 조금 이렇게 좀 극단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개인형 엔젤들은 되게 조심성 많잖아요. 자기가 전문이 아니니까 그냥 뭘 많이 봐요? 매출. 그리고 법인형 엔젤들은 자기네들은 늘 이렇게 투자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시스템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바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에 맞으면 그냥 막 투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통합이 됐어. 거의 다 이렇게 봐요. 엔젤들도 이렇게 보고 법인형 엔젤들도 이렇게 보고 구분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성향은 이쪽이 좀 강하다. 그리고 성향은 이쪽이 좀 강하다. 이런 거지 다 봐요. 이 8개 항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만나셔야 돼. 왜? 물어볼 거니까 거기서. 자, 어떤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보게 되면 사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투자에 대한 도장을 찍는 건 여러분 창업팀의 신뢰성과 도덕성. 그게 뭐다? 통장이에요. 통장 한번 봐도 돼요, 대표님? 그러면서 법인 통장을 봐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보여요. 특히나 돈이 마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대표자하고 회사 통장하고 돈이 막 왔다 갔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물론 근데 사업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회사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회사 돈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 그렇지만 그거를 줄여야 이게 높아요. 즉 자기네가 투자했는데 1억을 투자하던 5억을 투자했는데 막 개인 돈 쓰듯이 막 써. 막 돈을 뺐다 넣었다 막 그래요. 그러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심사역들이 투자하기 전에 법인 통장을 봐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고 쫙 봐요. 그러면 뭐부터 보냐? 대표자라든가 누군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들어오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매출, 투자금 이런 거일 거고 정부지원금. 나가는 거는 그냥 지출이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막 대표자가 막 돈을 넣었다 뺐다 막 이러고 있는 거를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핵심적으로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포인트는 대표자의 신뢰다. 그래서 보통 이 법인형 투자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이런 거예요. 100배 이상 벌 수 있냐. 그리고 1인 창업자한테 투자 잘 안 하고, 1인 창업자한테 투자할 때도 있어요. 언제 투자하냐면 매출액이 뭐 2, 30억 이상 나. 그래도 잘 안 하는데 2, 30억 투자하면 저기 매출이 나면서 회사가 잘 돌아가요. 그러면 투자할 수 있어요. 지분 구조는 7대 8. 야, 이제 이 지분 구조는요, 그 창업 팀에 대한 지분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7이나 8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엠빵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분 조정을 다시 하고 나서 투자를 받아라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투자의 기준을 좀 세우시고, 연애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투자자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양다리 뿐만 아니라 5다리까지 괜찮다. 5개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해가 올해야. 그러면 사실 작년부터 준비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1년 정도 걸린다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투자 바로 안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 자금 중에 제일 빠른 게 융자예요. 왜? 그건 2달이면 나와. 그리고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해. 정부 지원금 넉 달 걸려요. 심사 받는데. 그리고 아무 때나 신청 못해. 연초에 거의 물려 있잖아요. 투자금 아무 때나 진행은 가능해. 그렇지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1년 걸려요, 1년.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심사역들이 뭐라 이렇게 조언 주면 그게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여러분은 투자받기 긁는 거예요, 그걸로.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나한테 금지 오격 같은 아주 필요한 자문을 해줬다. 이런 생각이 들면, 투자받을 준비가 되신 거야. 대부분 심사역들이 잔소리는 잘 안 하는데 본인들은 그게 좋은 일이라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아니고 잔소리라 생각해. 심사역은 좋은 일인데 여러분은 잔소리로 들어. 잔소리로 들린다? 그럼 여러분은 투자받긴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인드 빨리 고쳐먹어요. 자, 엔젤 투자자에도 있는 양아치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전문 엔젤도 있어요. 그 안에 양아치 있어요. 뭐 전문 엔젤이라고 다 무슨 뭐 그런 건 아니까. 왜? 이거는 인격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엔젤은 인격을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보고 뽑는 거니까. 거기에 인격이 수반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닌 분들도 존재하니까 조심해라. 애시나 VC팁스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들었던 바도 있어요.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왜 뭐 굳이 그 사람들하고 내가 법적으로 싸울 일은 없잖아요. 크로스 체크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엔젤 하나만 만나지 마시고 엔젤을 여러 명, 그 다음에 팁스나 애쉬를 또 여러 개 만나다 보면 감이 잡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어떤 놈이 양아치구나 이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투자를 좀 진행하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저에 대해서 뭐 좀 여러분 창업에 대한 점검을 받고 싶으신 분, 그냥 사업계획서 IR 자료 자문 받고 싶으신 분들 크로모 시청하시면 됩니다. 제 카페가 있으니까는 제가 강의할 때 강의 자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단 제가 활용할 수는 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